주한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 4천여 명이 무급 휴직을 당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긴급 생계급여를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원 국회의원은 국가가 근로자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파 노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유원진에 무허가 건축물 설치 등 불법 업소 16곳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16곳의 업주를 형사 입건하고 가평군에 원상 회복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민의 60% 이상이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가 적정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주한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 4천여 명이 무급 휴직을 당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요. 우리 정부가 이들 근로자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무급휴직 미군기지 근로자를 돕자는 대회는 여야 모두 한뜻이 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재석 의원 185명 전원 찬성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특별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안은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에게 생계안전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 중 미리 지급한 인건비 부분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이 같은 생각을 밝히면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들은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추진했고 여야 모든 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또 되게 신속하게 법이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부분에선 아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일단 지원 금액. 국방부 관계자는 근로자 1인당 월 180만 원에서 198만 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로자들이 평상시 받던 월급의 6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근로기준법의 보호 아래 있었더라면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면 저희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임금의 70% 정도의 휴업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지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특별법안은 지원 시기를 법 공포 후 3개월 후부터라고 명시해두었습니다. 이미 한 달 넘게 무급휴직이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빨라도 8월은 돼야 수입이 생기는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법안 시행 전 근로자들에게 긴급 생활비를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이어서 이번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원 국회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특별법 제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한데요. 김 의원의 생각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은 주한미군 근로자분들 역시 한국인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이제 책임과 그 역할을 이제 강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4월 1일부로 이분들이 이제 강제로 무급 휴직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국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법적 근거 기반을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급 휴직을 당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그런 법적 근거, 또 지원 방법 그런 것들을 그 법안에 담아 놓고 시행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법 제정 이후에 공포하기까지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 법의 공포 시기는 법 제정 이후에 이제 3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시행령이 이렇게 나오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지원금을 받고 싶겠죠. 그렇지만은 이 국가 행정부 상의 그런 여러 가지 절차, 그다음에 방법 이런 것들을 시행령 안에 녹여내야지 되거든요. 그런 최소한의 시간이 저는 3개월이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3개월 이후에 그 안에 가능하면은 좀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부와 계속 협상해 갖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제 헌법에서 정한 이 노동 상권의 이제 문제는 이거는 이제 생존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소파 규정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고용주는 이제 주한미군이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을 이렇게 고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소파 규정을 개정을 함으로써 이분들의 고용 안정성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법안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국회 우리 당의 이제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행정부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과 그다음에 그런 책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해왔습니다. 또 특별법 이후에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방위 여야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법사위의 여야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모든 이제 여야 의원들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또 계속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동의를 이끌어낸 결과 전원 100% 동의로 이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그 다음에 또 국가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조금 많이 요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단순하게 이제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4년 동안에 그다음에 축적된 그런 경험, 그런 인맥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큰 인물이 되라, 또 큰 역할을 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통일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 도시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반 시설인 SOC 시설이 가장 근반이 대지됩니다. 그래야지 전철 연장 문제라든가 GTX-C 노선 연장 문제 그리고 남북 고속도로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통일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이 동두천과 연천으로 이렇게 옮겨지는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이제 경제가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 돈이 잘 돌고 도는 3대가 행복한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민의 60% 이상이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가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8일부터 나흘 동안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3%가 현행 제한 속도가 적정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24%로 제한속도 규제 강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79%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최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로는 보도 울타리와 과속 방지턱을 꼽았습니다. 경기도가 유원지 내 무허가 건축물 설치 등 불법 업소 16곳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가평군 유원지 내에 허가 없이 하천을 무단 점용한 15곳의 업소와 원상 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특사경은 적발한 16곳의 업주를 형사 입건하고 가평군에 원상 회복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도내 모든 지방 하천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자리로 줄면서 해외 유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입국한 시민들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경기도민이라면 인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를 타게 됩니다. 최근엔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 발권기가 생겨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 안에 공항버스 무인 발권기가 설치됐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도민들이 매표소에 갈 필요 없이 발권기에서 귀가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오랜만에 왔는데 공항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다들 친절하게 안내도 잘 해주시고 또 공항 발권기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좀 사람들과 거리도 둘 수 있고 안전하게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발권기에 도착 지역과 출발 시간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해당 시군의 연락이가 연계교통수단으로 이어집니다. 해외 입국 도민은 전용 공항버스를 타고 시군의 거점 정류소에 하차합니다. 시군에서 운영 중인 관용차 콜밴이 입국 도민들을 기다립니다. 무인 발권기와 전용 공항버스로 해외 입국자가 공항에서부터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겁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감염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용 공항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터미널 1과 터미널 2에 키오스크 무인 발권기 6대를 설치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 입국자의 대면 접촉을 차단하고 이로 인한 감염 사례를 획기적으로 줄인 성과를 고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무인 발권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나 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안내 데스크를 마련해 운영 중입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다음은 이슈메이커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공연 등이 취소되면서 문화계의 고민이 컸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관객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정부 문화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관중 랜선 콘서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시민들의 문화적 허기를 채우고 고통받는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특히 이번 콘서트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다양한 장르에서 섭외해 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은 공연 기회의 장을 만나고 지역민들은 각박해진 일상 속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은 부분 재개관에 나섰습니다. 미술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21일 잠정 휴관에 들어갔는데요. 2달이 넘는 기간이 지난 뒤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AR 콘텐츠를 통한 비대면 관람 프로그램인 미술관은 내 친구는 능동적인 체험과 즐거움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이달 중 장욱진 화백의 대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상설전을 선보일 예정으로 장 화백의 작품 속에 숨어있는 여러 주제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관람료 할인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바로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수레울 아트홀인데요. 모든 군민이 공연장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획 공연 프로그램 관람료를 할인해 즐거움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모든 공연에 일괄 할인을 결정했습니다. 침체된 사회 분위기와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포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1일부터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 내용은 포천시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 부당한 사례,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등과 시민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입니다. 제보 제외 사항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입니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열린마당 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게시판과 방문, 전화 접수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